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었습니다. 이게 참 총극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총극이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엄에 이제 소름이 돋는 이유는 유혈 사태를 거치지 않고 끝난 계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잠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엄이 해제가 돼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JM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라고 말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극입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든 이제 그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집중 포화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양당 구조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민주당은 대선에 지는 순간부터 오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를 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질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버텼어야 됐는데, 이분이 참 멘탈이 강하지 못한 건지, 특히나 이번에 그 예산 4조 1천억인가요? 를 감액했다는 거는 정부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아마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간 게 아닐까. 만약에 정치인이었으면은 이제 그 예산 감액에 대한 책임을 이제 민주당에 돌리기 위해서 또 머리를 짜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임기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부터 해서 이제 잡고 늘어지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또 명태균 나오니까 명태균 띄워가지고 또 막,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 경험이 길지 않아서 당내에서도 소수파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도 보수 쪽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보수에서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정당의 이 공천 시스템이란 게 사실 제가 봤을 땐 그 어떤 조직보다도 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잘 살게 됐고 뭐하고 그렇지만은 정치가 후진 이유가, 이런 정당 안에서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합의가 없거든요. 정말 그냥 이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새 몰아붙여가지고 표 얻어서 어쨌든 뭐 권한을 잡으면 그 권한을 무지막지하게 행사해서 이제 자기 사람 심고 뭐하고 해가지고 당을 장악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정당에서 뭐 열심히 활동을 했든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무조건 당권파에 가서 줄을 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정당에서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도 이벤트성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뭐 정치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향력을 키워가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당내에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죄다 나쁜 이미지 박혀가지고 인식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윤석열을 어떤 기획으로 이제 밀었고, 그게 이제 먹힌다 싶어가지고 후보로 내보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허술하고 참 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여당이란 정당이 시스템이 그렇고요.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르지가 않아요. 민주당은 또 다른 의미로 또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정당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뼈 아프지만은 기후민생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당들이 결국에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쪽으로 어떤 그 합의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니고 그냥 오직 잠깐 선거 나가기 위한 이벤트, 특히나 또 정당이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계속 양당 중심으로만 이게 권력이 되물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정당을 올바르게 만드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걸 실천할 기회를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양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싸우느라 바쁘거든요. 뭐 시스템이고 뭐고 이거 없어요. 그냥 권력 잡아가지고 내 사람 줄 세우기 바쁘지. 그러니까 그런 정당 시스템의 미비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적인 양당 구조가 결국에는 오늘의 계엄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닌가. 민주당이 다른 거 안 하고 윤석열만 끌어내리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일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차지하기 위한 대권 싸움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의회는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잖아요. 의회는 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장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양당제가 유리한 거예요. 어쨌든 대선이 다가갈수록 뭉치고 뭉쳐야 되니까. 근데 또 이게 뭐 공산당처럼 하나로 뭉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당제로 수렴이 되는데 이 양당이 오직 대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만 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뭐 어떻게 민주당 방어하고 다음 대선 또 먹을까 이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개헌이 뭐 답이겠지만은 뭐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를 안 한다면은 선거제라도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단원제잖아요. 단원제니까 양원제를 하면은 이제 상원이랑 하원이 어느 정도 서로 견제가 돼서 그렇게 권한 분산도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원제로 할 거면 그러면은 단원제 안에서도 좀 그러니까 반드시 권한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목소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의회에 반영할 수 있게 반영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방법으로서는 비례대표 의석만이라도 이제 정당 지지율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지도 말고 찍어주지도 말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양당이 서로의 권력을 다투는 공간이 아니고 비전을 두고 정치인들이 비전을 다투는 공간이어야 민주당이 다른 거 다 덮어두고 윤석열 끌어내리기에만 매진하는 상황이나 국민의힘도 민주당 맞고 다음 대권 차지할 정치만 하지 않으시려면 양당 구조의 지금 권력, 정치 권력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오늘의 이 비극을 초래한 거는 구조의 문제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유튜브가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제로투라도 추고 싶지만은 춤은 못 추는 관계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